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거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탄핵을 거래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민주당이나 아니면 여권의 어떤 핵심 지지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탄핵을 공동 추진한 것 아니냐, 결국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혹이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이제 카인즈라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그 기사 검색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 가보면 이제 검색어를 쳐서 기사를 쭉 들여다보는 게 있죠. 거기에 제가 임성근 판사의 탄핵이라는 부분을 쳐서 정말 수천 개의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임성근 판사에 대한 최초로 탄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보니까 꽤 오래됐더군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하자, 이런 게 보니까 20대 국회에서 처음 나왔는데 2018년 9월달 민주당에서 보면 사법농단 국정조사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서 여기는 좀 일반론적입니다.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그 후로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2018년 9월 달이니까 지금 벌써 2년 6개월 정도 전이죠. 흐지부지 됐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뭐 민중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탄핵을 촉구해왔고요. 그 다음에 2019년, 그러니까 18년 9월 달에 꽉 그로부터 이제 한 5개월쯤 뒤에 2019년 1월 말에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라는 걸 이제 민변 이런 데에서 같이 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1월 30일 바로 그날이죠. 그날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이 됩니다. 성창호 판사에 의해서. 근데 성창호 판사가 이 사법농단 이 언저리에 의혹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탄핵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즈음에 민주당에서도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이런 데서도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 이제 사법농단에 연루된 사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서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이런 판사 출신들을 쭉 영입했기 때문에 이때 영입할 때 보면 이탄희 판사 이런 사람들이 탄핵 얘기를 계속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그 다음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민걸 씨는 아니군요. 이규진 씨까지가 이제 퇴직을 했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하고 임성근 판사 이런 사람들은 재임용을 포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와중에 이제 작년 2월 달에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사법농단 혐의 무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직권남용 무죄. 이러니까 작년 이 판결이 나온 직후에 박주민 의원이죠. 박주민 의원이 이 판결문에 우현적 행위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래서 이제 결국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 날 박주민 의원이 그 주장을 하고 나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가 만난 건 5월 22일이죠. 그 3개월 동안 정치권에서는 기사로 찾아보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결국 임성근 부장판사가 내가 좀 수술을 해야 되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겠다, 그리고 하고 법원행정처에다가 사표를 내고 그러는데 법원행정처에서 그 사표를 안 받는 겁니다. 계속 안 받으니까 이제 대법원장 면담을 신청한 거죠. 그래서 그 면담이 이루어진 게 5월 22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2월 17일 날 박주민 의원이 탄핵 촉구를 한 이후에 정치권의 탄핵과 관련한 움직임들은 지금 네이버 기사상으로 보면 이건 틀림없이 어딘가에서는 기사를 썼을 텐데, 움직임이 있었다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20대 국회가 끝난 거죠. 그리고서 작년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었고요. 총선 뒤에는 잘 아시다시피 원구성이 되게 5월 말에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5월 22일이라고 한다면 원구성도 되기 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지금 정치권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 그러니까 정치권도 살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면담이 이루어진 작년 5월 22일에 과연 정치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탄핵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없는데 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친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게 바로 탄핵 거래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팩트를 추리자면, 자, 팩트는 그 당시에 관련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임성근 부장판사 또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 얘기가 정치권에서 없었다. 2월 17일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5월 22일 날 임성근 부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면담을 한 그 시점까지 아무런 조그만 기사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5월 22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만나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설친다는 게 잘 아시다시피 난리가 났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탄핵을 하자고. 아무런 난리가 나지 않고 오히려 잠잠했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디에서 탄핵하자는 얘기를 들었을까? 이게 탄핵 거래의 핵심이다. 그럼 누구한테 들었을까 과연? 그때 공식적으로는 언론 기사상으로 이런 데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 당시 민주당 쪽에 또는 이탄희 의원과 뭔가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 얘기를 가장 앞장서서 했던 사람은 이탄희 의원. 그때 이제 초선 의원 아닙니까? 이탄희 의원. 그 다음에 이수진 의원. 서울 동작을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이기고 등장한 이수진 의원. 이 두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도 사실은 인터뷰에서는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지를 공식적으로 다는 거는 작년 그 5월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5월 한 22일 뭐 이 언저리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탄희, 이수진 의원 이 두 사람이 자, 탄핵 얘기를 꺼낸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을 하자고 설친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의식의 표현으로 보면 설치는 사람은 요 두 사람도 그냥 언론 인터뷰한 게 다입니다. 그러면 이탄희, 이수진 의원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뭔가 연결고리가 있나? 왜냐면 설치는 사람은 그 두 사람뿐이었고 두 사람도 뭐 설친다고 하기는 그렇고 평소에 자기들의 그냥 주장을 얘기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연결고리가 있나?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하고 만약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배지를 달면 왜냐하면 작년 5월 22일이면 이 사람들은 당선인 신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직 국회의원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언론 인터뷰하는 것을 뭐 국회에서라고 하는 건 좀 앞서가는 표현이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권의 어떤 핵심 뭐 임성근 부장판사를 어떻게 하든 여하튼 그 탄핵을 해서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핵심과 연결고리가 있나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은 거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팩트는 요겁니다. 그 이후에는 실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탄희 의원이 자 쭉 해서 6월부터 8월까지 공황장애 등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나서 9월쯤에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 작년 10월 달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법관 그 10년마다 재임용을 합니다. 재임용 심사 신청을 안 하겠다. 이래서 포기를 한 소식이 전해 들었었죠. 그때까지는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 표현에 따르면 아무도 설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국회에서 자꾸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탄희, 이수진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그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들과 일종의 이제 뭐 박주민 의원 같이 탄핵 추진파 같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강력한 의심이 들죠. 그러나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냐. 왜냐하면 5월 20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발언을 보면 그렇게 유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시에 국회에서 설친다고 판단을 했는데 설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기껏 한다고 해야 당선자 신분으로 언론 인터뷰한 게 전부인데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과연 누구의 얘기를 듣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5월 22일 날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게 이 거래 의혹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자 거래 뭐 이거 의혹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거래는 사실은 그 의혹은 있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 기사로서 들여다본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2월 달에 했고 5월 24일까지 아무도 이 부분 22일까지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없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굉장히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임성근 부장판사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표 수리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지금도 있다라든가 아니면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강력한 시사를 이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주입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주입했다면 이건 거래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 의혹의 핵심은 이거다.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다고 만약 했을 경우에도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의 뭐 휴대전화나 동선이나 이 당시에 작년 5월 22일을 직전이나 뭐 이때 그 당시에 누구랑 통화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밝히기 전에는 이 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지금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그 얘기를 했더군요. 그거는 아직 얘기하긴 이르다. 뭐 이렇게 그냥 뭐 부인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글쎄요. 근데 뭐 얘기하기 이르겠죠. 왜 그러냐면 공수처 검사가 아직 한 명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또 평상시 그 김진욱 공수처장의 스타일.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빨라야 한 4월 초쯤에 1호 사건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쯤 되면 벌써 김명수 대법원장 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묻혀서 그 선거운동이나 뭐 이런 거에 묻혀서 또 4월 7일 직후에는 이제 그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 뭐 이 문제는 그냥 또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쯤이나 언제쯤이나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그거는 또 그냥 정치 공방 좀 벌이고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보면 아마 김진욱 공수처장의 스타일로 볼 때는 이걸 1호 사건으로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1호 사건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누구랑 거래를 했느냐 그 당시에 저는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거래가 없고서는 이런 말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기 어려웠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거래가 근데 그거에 대한 팩트를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점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